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입니다. 애국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공간생활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의 혁명 후 2년 동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였었죠. 한간에 알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고 사건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볼 적에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혁명은 확고한 신념과 목적이 있는, 진짜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절대 뭐 장난으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박 대통령도 혁명하실 때는 확고한 의지와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연구하시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계획하고 실행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 정부에서 얘기하면 완전히 반란이죠. 현 정부를 전복하고 완전히 다른 정부로 만드는, 흑색이 백색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수용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그 혁명한 걸 보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게 말년엔 좋지 않게 이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굉장한 의지와 굉장한 목적과 결심을 쓰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저도 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날 일군사령관 참모장이 하셨죠. 참모장 하시다가 일군사령관으로 전임하셨죠. 일군사령관 참모장 하실 때는 성여창 장군이 일군사령이었었고, 저는 또 거기에 또 일군사령부 헌병정대 경호경비과장을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저희한테도 신고하고 많이 뵀죠. 굉장히 숙고하고 말없고 뭔가 생각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조용히 계시다가 하등의 고난이 없죠. 일군사령부 참모장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때 소장 때인데, 그래서 제2군사령으로 가셨죠. 더구나 2군사령관의 직자리는 우리가 혁명을 하려면 1군사사령관이 돼야지만 1군의 병력을 동원 안 하면요, 혁명할 수가 없죠. 잘못하게 되면은 2부에서 또 침공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2군사령관으로 가심으로써 많은 실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잘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할 때 그 주체 세력이 있죠. 주체 한 10여 명 있는데, 사실은 주체 세력 외에는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혁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주체 세력에 복종하는 그 사람들이 혁명에 가담하게 된 거죠. 그 주체 세력의 혁명에 이념이 있다든가 혁명에 무슨 목적이 있고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혁명 주체의 그 사람들 밑에 부하들은 그 혁명 주체 그 사람을 믿고 다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도 그만둘 수 있고 하스링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혁명정부의 한 10여 명의 그 주체는 확고한 이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따르고 보좌하고 학교제 생명을 내던져가면서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혁명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느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한 번도 수술해 본 적이 없는 유명한 병인데 혁명축제 10여 명의 그 의사가 대통령과 같이 의논하는 거죠. 이 환자를 수술해서 완전히 사람을 바꿔야 될 텐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논의가 많았죠. 지금 아니다. 지금 그 사람 해봤자 죽는다. 살리지 못한다. 하는 기로에서 대통령의 결심이 뭐냐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환자를 놓고 수술하는 격이죠. 환자를 놓고 수술을 딱 혁명을 시작해서 암덩어리를 꺼내놓으니까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고 곧 죽을 것 같죠. 많은 치료가 아주 그냥 복잡해서 사람이 곧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2년 동안의 공간 생활이에요. 혁명하고 2년 동안의 생활이 그 기간이 지금 환자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 살리냐 아니다 포기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휘자로서 대통령의 박 대통령의 그 하나의 그 결심과 결단으로서 모든 것이 하자 수술하자 어쩌 하자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 다 끌고 나가서 결국은 혁명을 성공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문제가 그 환자가 확실히 아물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문제는 이제 2년 후에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죠.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죠. 혁명 주체를 한 그분들의 사건보다는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추종자들, 쫄개죠, 쫄개들. 뭐 조그만 사건도 있었고 돈 먹은 사건, 무슨 사건, 뭐 혁명 나자마자 그 주체의 밑에 부하들이 많이 직장을 가졌죠. 예를 들어 뭐 정보과장 출신은 경찰서장, 그 다음에 무슨 출신은 어디 뭐해서 많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뭐 종로소장, 용산소장 뭐 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혁명에 가담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혁명 초기니까 많이 배치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공간으로 다 몰리잖아요. 제거의장 당시에 공간으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 보면 제가 볼 때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항상 뭐 생각하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밤낮 불이 한 12시 이전에는 꺼진 일이 없고 밤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인상이에요. 아침마다 이제 최고의 의장으로서 출근하시죠. 출근하실 때 그분의 인상을 보면 알아요. 저는 항상 그 마음에 뭐 품는 말 일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거 없는 동안에 공간으로 전화가 또 여러 군데가 와요. 뭐 소소한 거 그거 일일이 다 대통령께 보고하면 할 수도 없어요. 조그만 소소한 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군 사령관이 이할림 장군인데 경명을 거부했죠. 반기를 들었죠. 때문에 더욱 그 혁명 초기에 박 대통령의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일군사에서 병력 사령관이 반기를 들었을 때는요. 혁명 불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동조하는 사단장이 있었잖아요. 군사령관도 있었고. 예를 들면 포병사령관, 홍정철 장군, 포병부대를 이끌고 혁명 나자마자 이끌고 서울에 왔죠. 그런 이제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통령의 눈물인데요. 오늘은 이만하고요. 이제 곧 이어서 대통령께서의 어떻게 해서 통곡을 하시고 왜 우셨나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방송 들으세요. 안녕히 계세요.